그래서 이걸 제대로 좀 파악해야 되겠다. 그런데 결국은 김정숙이 사고를 쳤다. 그렇죠. 예. 저희가 결국 이제서야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사진으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앞서 설명드렸지만은 만찬장에서 이렇게 이제 착용을 한 모습인데 지금 노란색 동그라미 표시 안에 파란 나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저희는 단순히 그냥 액세서리 착용했더니 그래, 저도 그냥 그랬어요. 여성으로서 그냥 그 액세서리 예쁜 거 하나 착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건데 자 보십시오. 이게 보면은 파란 나비 효과가 뭐냐 했는데 이게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네. 독립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건데요. 이게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요지의 이제 영화예요. 네. 그러니까 사드를 배치하면 마치 평화가 저해되고 그리고 성주가 마치 사드로 인해서 큰 뭔가 해를 입을 것 같은 그런 뭔가 선동스러운 성격이 강한 그런 영화고요. 또 다음 화면 이제 세부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보면은 파란 나비 이제 종이로 뭔가 접은 것 같은데 전쟁 반대, 사드 반대 이렇게 써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네.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의미를 상징하는 마치 세월호 리본이 그 노랗게 있듯이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제 쓰이는 건데요. 실제로 이 청와대 앞에서 어떤 분이 이제 집회를 했던 걸 보면은 뭐 파란 나비 효과 영화 초대권에서 김정숙이가 그러니까 이 지금 모자이크 된 분이 이름이 김정숙인가 봐요. 그래서 김정숙이 영부인 이것도 김정숙에게 잘하네. 해가지고 이제 뭔가 그 김정숙 여사에게 뭔가 이 초대권을 주고 싶다라는 느낌의 뭔가 퍼포먼스를 하는 이 사람이 김정숙인데 김정숙에게. 그렇죠. 이게 이 사람이 성주에서 좋네. 참여를 해준다는 그 이것도 보도도 봤을 거고 초대권도 뭐 전달을 어떻게 했겠죠. 나름 얘네들이. 그러니까 알고 있는 의미네. 상징이네. 근데 이렇게 떡하니 이렇게 지금 보면 파란 나비를 찾는데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겠느냐라는 것을 저희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러네요. 자,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 예, 심각합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얼마 전에, 시진핑이가 사드 배치 철수해라. 이렇게 G20에서 문재인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희도 예. 보도했고. 자, 그런데 뻔히 그 내용을 알면 이거 자제해야 되는데 파란 나비를 달고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참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요. 벌써 2년 이상 흐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드를 배치함에 있어서 중국과 북한 그리고 그 꼬붕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 저는 사드의 그 무기로서의 가치를 보기보다 쟤네들이 저렇게 학을 떼면서 난리를 치는 걸 보면 배치를 무조건 해야 된다. 쟤네들이 하지 말라는 거 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아주 이득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 시진핑이라든지 그리고 뭐 김정숙 이런 사드를 반대했던 이 사람들 그리고 뭐 문재인이라든지 뭐 김정은까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 한마디를 하고 싶은 게 예전에 이제 강호동이 이만기 장사를 이기면서 첫 천하장사가 됐을 때 이만기 선수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깜짝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 아직도 얘기 나와요. 네, 그러니까요. 딱 그 얘기가 딱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외교라는 게 말이죠.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복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순서, 밥 먹을 때 순서. 근데 이 정부는 그런 걸 다 어기는 것 같아요. 인사할 때도 아침에 할 인사를 저녁에 하고 저녁 인사를 아침에 하고 그리고 뭐 이슬람 국가에 가서 건배 제의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상징입니다. 네, 상징. 이 상징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그 나라의 국기들 있잖아요. 그렇죠. 국기를 제대로 어느 위치에 놓을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나라에서 싫어하는 거 하지 말아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불상마크로 보이지만 유럽에 갔을 때 그 상징은 하긴 나치잖아요. 야,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 뭐 우리는 불교를 누가 믿는다고 해서 그걸 나치 마크를 달고 가서 이거 불교입니다 이러면 그 기분 나쁘잖아요. 목숨 오해할 내놔야죠. 수 있잖아요. 목숨 내놔야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뭘 본의 아니지만 그런 상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좀 전에 우리 우동균 기자가 네. 설명을 했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파란 나비는 사드 배치 반대다. 이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았다는 거는 시진핑한테 무슨 지시를 받은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반미한다는 걸 그대로 보여준 건데 다시 한번 아까 그 김정숙 씨 옷 좀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 사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이죠. 이것도 복장도 말이죠. 이게 왜 중국풍 아니에요? 중국풍? 네? 아니, 중국풍이잖아. 우리나라 한복 같진 않잖아. 이걸 개량 한복처럼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완전 중국풍에 시진핑이 얘기했던 메시지, 사드 배치 반대, 사드 철거, 이거를 그대로 가슴에 달았다는 거는 대한민국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친중한다는 걸 그대로, 아니냐,
중국의 속국이라는 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사실 시진핑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요. 시진핑이 사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냐. 비핵화가 되면은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어떻게 다시 부연을 했냐면은 선후 관계는 없다. 그러니까 먼저 사드를 뺄 수도 있다. 그런 뉘앙스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의 대화가 진행이 되면은 뺄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줬어요. 그리고 대표님이 상징에 대한 문제를 줬는데요. 사실 파랑색은 프랑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색깔입니다. 자유평등 박애를 상징할 때 자유를 상징하는 것이 파란색이고 그래서 프랑스 국기에 보면 그 파란색이 있고요. 프랑스 축구 대표팀의 상징이 르블레라고 해가지고 파란색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파란색을 갖다가 이렇게 파란색의 이미지를 망쳐놓으면요. 사실은 외교적으로도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색깔을 선정할 때도 잘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시민단체에 자기가 동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해서는 어떤 대한민국을 이끄는 리더가 해야 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비 같은 경우는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무슨 네. 나비가 날갯짓을 하나 하면은 그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어느 순간에서는 태풍이 될 수도 있는. 태풍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뭐냐면 철저한 계획,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핵심은요. 청와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우연을 바라고 작은 날갯짓이 우연하게 큰 태풍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그건 도박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요. 운, 도박 뭐 이런 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만 잘하면 평화가 오겠지. 이런 거는 실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을 했어요. 얼마 네. 전에 저희가 보도한 내용. 그렇죠. 보도한 내용. 그 프랑스 영부인. 네, 팔짱 끼다가 뿌리 쳐지는 그런 상황. 찢어지고 해서 그거 좀 전례 아니냐. 망신당했다. 뭐 난리가 났어요. 저희 보도 지금 50만 건 가까이 가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사실 이거 1000만 건 가야 되는데 그거 이외에 또 망신당한 일이 또 터졌습니다. 이건 좀 말하기 좀 저거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영상이나 사진 보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준비되어 있나요? 부분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네. 저희가 한 두세 차례 걸쳐서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이번에 G20 오사카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이제 퍼스트 레이디끼리 문화체험 행사로서 교토에 있는 도우쿠지라는 사찰에 갔었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장면은 이제 프랑스 영부인과 이제 팔짱을 끼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노란 옷차림에 아르헨티나 영부인이 밀쳐내는 그 장면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다른 장면이 또 포착돼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일단 사전 설명은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손을 붙잡고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찰을 향해서 걸어가는 중에 이제 찍은 것 같아요. 네. 청와대에서는요, 이걸 아주 당당하게 올렸습니다. 이게 네. 사실 이 외교적으로 외교제뿐만 아니라 애초에 에티켓 자체가 없는 행동인데도 이걸 당당하게 올렸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발견한 사람이 이제 보면은 이제 쭉 사전 설명하는데 뭐 말이 기니까요. 직접 그냥 보시죠. 네. 자, 영불이 끼고 있는데 자꾸 손을 잡는데. 잡고 있는데 지금 프랑스 영분이 뭔가 제스처를 취하고 자꾸 있습니다. 뺄라고 그러네. 그렇죠. 자, 보세요. 뺄라고 그래, 뺄라고. 확대된 게 있습니다. 보시죠. 확대. 힘을 막 주고 있습니다. 뺄라고, 네. 뺄라고. 김정수 여사가 아, 앞에서 밑줄 딱 보고 있네요. 네. 밑줄 보고 있네요. 네. 잡고 자, 있는데 손을 빼려고. 그렇죠. 야, 이거 뭐 신의 한 수 대단하다. 뺐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는 이걸 아무렇지 않게 잡고 있는데 프랑스 영부인은 당연히 또 서양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예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뭐야 하면서 약간 이제 빼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얘 내 손 잡고 있지? 하면서 이제 빼내는 이제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었던 건데 참 활발하다. 자. 정숙이 활발하다. 참 활발하죠. 자, 제가 이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다음 화면 보실 텐데요. 네, 다음 화면. 이 화면이 지금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손을 빼고 나서, 그러니까 앞에서 뺐었고, 걸어 다니면서 이제 사찰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프랑스 영부인이 하는 행동을 한번 주시해 보십시오. 예. 이게 김정수 여사를 쓱 쳐다보다가 손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그 악수했던 그 손 냄새를, 그 손을 코에다 대고 있어요. 굉장히 국격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망신스러울 수 있는 그런 자, 상황이거든요. 유럽에서 공부 오래 해왔던 홍철기 기자. 유럽 사람들의 어떤 생활 습성, 이런 에티켓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여자들끼리 손을 잡는다거나 팔짱을 낀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아주 흔합니다. 그것이 잘 아는 사이가 아니더라도
우린 정말 친근해 이러면서 랄라룰루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에서는 사실은 특정한 상황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자리 자체가 무슨 댄스 파티를 한다던가 뭐 이런 상황이 아니면 신체 접촉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고요. 대신 처음에 만났을 땐 악수를 한다거나 악수라는 것도 사실은 내 손에 이게 무기가 없습니다를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중세 시대부터 이게 혹시 자객이 와서 뭐 이럴 수 있으니까 빈손을 보여주면서 악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뭐 팔짱을 꼈지 않습니까? 베스트 프렌드인 것처럼. 사실 나이가 서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그 영부인 나이가 꽤 있으시죠. 예, 영부인과 대한민국의 김정숙 여사와는 나이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한테 누가 좀 조언을 한 것 같아요. 거기가 비슷한 또래고 그러니 친한 척을 해라.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이 손 있잖아요. 손을 갖다가 그냥 단순히 냄새를 맡은 게 아니라 쫙 폈어요. 쫙 피고 이 손가락 사이사이를 갖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프랑스 영부인도 어떻게 보면은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은 좀 냄새가 나도 참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사실. 그렇죠. 예. 매너. 솔직히 그것도 매너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잘한 거는 아니지만은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거.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뭘 만지면은 어떤 냄새가 나지라고는 습관인지 아니면 기분이 나빴는지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손을 만진 건지는 모릅니다. 그쵸. 다만 저희가 냄새를 맡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뭐 김정수 손잡았는데 뭐 김장 담그고 와서 뭐 김장 냄새 나나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 김정수이 뭐 김장 담글 일도 없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황상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손에서 냄새를 맡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이 그와 연관시켜서 얘기한 거라는 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아서 각자 판단하시라고 하는 건데 어쨌건 말이죠. 보면은 진짜 저런 매너 활발해도 너무 활발해 주책스러워 그러면 안 되죠. 또 너무 활발하게 막 뛰어다니시다가요. 발이 아프면 또 갑자기 앉아가지고 저 발 아프니까 좀 쉴게요. 맞아요. 그런 얘기도 하세요. 이번에 그러니까, 북유럽 갔을 때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건데요. 핀란드예요. 예, 핀란드에서. 이분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활발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좋게 말하면 소녀적 감성을 지니고 계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 연배에 소녀적 감성을 자꾸 지녔다고 또 내세우는 것도 사실은 별로 보기가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소녀적 감성이라기보다는 실세 감성. 자신감이죠. 자신감. 이게 그런 겁니다. 이게 어디 뭐 시골 한밭집 사장도 못할 수준의 사람이 갑자기 영부인이란 자리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좌파들이 항상 보면 맨날 공부는 안 하고 빵셔틀이나 하고 그리고 이제 때리지 마 뭐 이런 거만 하다 보니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 관례가 뭔지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밑에 참모진들이 손잡으면 안 된다, 팔짱 끼면 안 된다, 악수 말고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걔네들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조차도 외교를 모르는 사람이 외교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통역이나 하던 사람이 뭐 외교를 알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지금 이거 책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외교 실수. 예. 자, 한번 생각나는 거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양청원이 대표적으로 양청원. 양청원. 예. 또. 저희 말레이시아 가서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한 거. 네, 또. 저는 그 브루나이 가서 건배사 한 거. 건배사. 네, 그 이슬람 국가인데. 맞아. 이슬람 그거 국가인데. 심각하지. 네, 그때 그 뒤에 있는 그 브루나이 측 수행원들의 그 똥 씹은 표정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네. 맞아요. 또 지금 이래. 어쨌건 말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뭐 이걸 책으로 만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손잡은 것도 그렇고, 예, 여러 가지 브로치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씁쓸합니다, 여러분들. 예.